네, 안녕하세요. 11시가 돼가지고 다음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그 BDB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저의 포스트매스 하는 미사의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윤명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될 내용이 좀 제가 머리를 좀 쏴서 재밌게 한다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요새 벡터가 되게 핫하잖아요. AI 시대의 벡터가. 그래서 그 벡터를 포스트그레스라는 DB 안에 어떻게 저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참고로 저희가 이 스포일러티브 때문에 저 회사 얘기가 출장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들어가신 점 좀 나이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피드백트에 관한 개발적인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 안에 AI DB를 위한 익스텐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코끼리를 어떻게 드릴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AI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벡터라는 타임이 되게 중요해졌고 모든 AI 시작이 벡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 애들도 있었던 타입이에요. 옛날부터 벡터 DB라는 데 전용 벡터 DB가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 생성형 AI가 팍 뜨면서 임베딩이라는 데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형 비정형이 거대한 임베딩 덩어리를 어디다 넣기는 해야 돼요. 근데 어디다 놔야 되느냐? 저희가 포스트그레스라는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냉장고 안에서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될 거냐 보면 기존의 새로운 메터디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파인코인 되게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윌버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오픈 소스로 쓰는 크로아 네, 되게 많이 쓰시죠. 근데 얘들은 진짜 순수한 벡터 DB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벡터에 대한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피지 벡터라고 포스트패스는 확장을 늘 달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피지 벡터라는 익스텐션 확장을 이용해서 벡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새로운 게 필요 없어요. 기존에 피지 쓰시고 계시다면 거기다 그냥 이 익스텐션 하나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SQL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를 따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 하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기존 시스템에서 저런 익스텐션을 써야 되느냐? 이거는 좀, 왜 그러냐면, 일단은 번거로운 ETL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게 기비에 들어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기비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AI 한다고 결국에는 벡터 DB에서 다른 DB에다도 ETL을 넣은 게 몇 번 인베딩 한 작업도 또 ETL을 걸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의 데이터가 다른 데 가야 돼요. 이거는 요새 좀 뭐라 그러죠? 데이터 보안 뭐 이런 거에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벡터 기능만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데이터는 내 데이터는 다른 데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번거로운 ETL 작업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에 피지를 썼기 때문에 포스트그레스가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새로운 걸 안 배워도 됩니다. 파이콘, 코인이나 크레마나 얘들을 쓰기 위해서 새로운 걸 안 배워도 돼요. 그냥 기존에 쓰시던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테이블에다 놔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계하실 때 보면
민베딩 벡터 타입을 주고 그냥 한 테이블에 같이 넣으세요. 가장 편한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권장드리는 거는 얘를 벡터만 쪼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검색할 때 한 테이블에다 두면 저희가 그 검색을 할 때 벡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컬럼도 전부 다 읽어버려요. 불필요한 좀 리드가 좀 많아지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반을 딱 쪼개서 벡터만 있는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이거는 벡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C랍 칼럼이나 큰 검색을 해서 큰 칼럼이 있는 테이블들을 분리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정확성을 위해서 꼬리끼 정도는 좀 걸어주는 게 낫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벡터라는 게 여러 가지 성능과 그 정확도 이런 중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벡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키즈 벡터에서 제공해 주는 타입이 진짜 하나는 이제 플로트 32의 타입. 그래서 되게 좀 가장 세밀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길이도 길고 그래서 이걸 처리할 때는 당연히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늘릴 수 있습니다. 속도가 내리서 성능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층 다른 게 뭐냐면 하드 벡터라고 해서 플로트 16바이트를 16 타입을 써가지고 작은 바이트의 벡터를 사용합니다. 그럼 얘도 성능이 좀 안 나온다. 그러면 비트라는 이제 벡터 타입이 있는데 얘를 이제 양료화시켜주고 그냥 비트로 만들 거예요. 네, 그러면 해상도는 점점 떨어지지만 그래도 성능은 더 빨라지죠. 데이터를 잡으니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는 저희가 희소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행렬 중에 0이라는 값이 많은 행렬이 희소 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희소 벡터 앞에서 희소 행렬과 비슷한 벡터입니다. 그럼 얘는 그래서 정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장 빠릅니다. 데이터량이 가장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적당하게 선택을 하셔서 어떤 성능과 어떤 성능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벡터를 사용하는 게 뭐냐? 벡터는 바약이라는 게 있는 어떤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사도 검색 이런 할 때 보면 저희가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죠. 나랑 제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애다 아니다를 체크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코사인을 이용해서 양 간격의 각이 얼마나 작냐 크냐에 따라서 비슷하다 아니다를 체크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내적의 곱이라고 그래서 그 저선 A 단 B 이 거리에 대해서 크냐 작냐에 따라서 비슷하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박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한 이제 피지 벡터에서 내부적으로 저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벡터로 인덱스를 걸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덱스가 없으면 케이블을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있는데 벡터도 인덱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인덱스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역색인 평면 인덱스라고 해서 저 깊은 부분인데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데이터를 K의 클러스터로 나눈 다음에 그 클러스터를 인덱싱을 한 다음에 다섯 마트 이었습니다. 검색 정확도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대부분 계층형 탐색의 그래프 형태의 그런 계층형 탐색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를 난 권장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쪽이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더 이제 좋게 하려면 여기에 키즈가 제공해주는 파샬 인덱스라는 외어를 줘가지고 필요한 것만 인덱스 만드는 기능의 인덱스와 파티션 같은 것도 같이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벡터를 쓰시다 보면 어떤 성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벡터가 기본적으로 차원이 좀 1536차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크기 때문에 성능이 이제 안 나오니까 얘를
바이트로 비트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처리를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536차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앞에 256차원만 뽑아서 그거를 인덱싱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랭킹을 내부적으로 구현을 해서 그 랭킹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떤 성능을 올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새 핫한 게 이제 하이브리드 서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벡터만 가지고 서치를 하다 보면 어떤 유사음악을 측정할 때는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벡터만 갖고 서치를 하다 보니 어떤 단어의 의미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정무 검색, 시메틱 서치를 덧붙여오자. 그래서 요새는 핫하게 이제 벡터 DB와 벡터 서치와 전문 검색을 같이 붙여서 검색을 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는 시메틱 서치에서 PC 벡터를 사용하고 저희 그 프텍스 서치 전문 검색 서치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든가 아니면 그 알고리즘 BM25라는 전문 검색 알고리즘이 있는데 PG는 그 PG 언더바 텍스트 서치라는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걔가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또 그 두 개를 가지고 섞어서 쿼리에서 같이 검색을 외워를 해주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벡터만 썼을 때보다 좀 더 정확한 의미상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서치가 뭐 PG만 되는 게 아니고요. 뭐 ES도 요새 엘라스틱 서치도 하이브리드 서치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요새 새로 나온 오라클을 20년 AI에서 하이브리드 서치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벡터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항상 누가한테 물어보시면 벡터 DB를 못 써야 돼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피지벡터 쓰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데이터가 적거나 초기 시작할 때는 피지벡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막 엄청나게 몇십억 건의 벡터를 막 처리한다 이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벡터 DB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PC가 그걸 뭐 데이터 유리 많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스트그레스의 본연의 기능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말 그대로 메모리를 많이 늘려주면 돼요. 그건 뭐 어떤 얘기가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벡터 인덱스가 메모리에 전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메모리를 늘려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PC에서 메모리를 늘려줄 때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쉐어드 버퍼, 그러니까 공유하는 버퍼만 많이 늘려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PC는 쉐어드 버퍼를 늘려주는 것보다 그 정렬 메모리나 이런 개인적인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을 늘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성능에 보면. 그리고 PC는 이제 뭐 리드 부하를 덮제가 가능하니까 법제 기능을 위해서 벡터를 있는 애들만 딱 빼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딩이라면서 샤딩. 그래서 저희 보면 이제 뭐 시타스테이크에서 제공이를 샤딩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벡터를 샤딩해서 대용량의 어떤 벨소 사용을 꼭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뭐냐요. 저희가 인베딩 할 때 보면 3의 데이터를 이거 가지고 인베딩 모델 통해서 인베딩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장할 때 네, 가장 쉽게 중앙의 벡터 DB로 포스트그레스와 피지 벡터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고요. 네. 뭐 어렵게 새로운 거를 위해서 벡터 DB를 따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거 사용해서 LLM 쓰고 어떤 결과를 찾아내는 게 되게 좀 저희가 그리는 PGB를 사용했을 때 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RAC 레그라고 이제 가정의 레그가 되셨는데 네, 레그를 위한 어떤 벡터의 저장 공간이라든가 뭐 롱텀 메모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저장 등반을 이렇게 포스트그레스를 고민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야, 네, 지금부터 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약간 회사 얘기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 피지 벡터는 원래 오픈 소스긴 하지만 그 위에 그 AI 옵스를 좀 자동화해주는 피지 AI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하는 그 대부분의 그 AI 작업들 보면 파이썬으로 다 작업을 하시잖아요. 파이썬으로 이메일 시키고 파이썬으로 뭐 왔다 갔다 댓글을 싸시는데 그 렌체이나 랭그레도 써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SQL의 함수로 다 만들어 놨어요. SQL의 함수, 그러니까 SQL을 쓰시는 것처럼 그런 작업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업스테이지랑 협업을 한 건 아니고 업스테이지에 있는 모델을 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도큐멘트 문서를 해서 그 글자를 그냥 OCR을 하는 거를 좀 데모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플레이 영상을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문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되게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네, 요새 AI 인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리 그 AI를 통해서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맨 밑에 네모난 요 부분이 포스트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ARDB 엔진이라는 게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AI에 특화된 제품이고요. 그 밑에 피지벡터 요것도 저희가 이제 약간 좀 최적화시킨 피지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소스 피지벡터. 그거랑 PGFS라고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저희가 제공이 되는 어떤 확장이고요. 뭐 PG 투팩터는 저긴 전문 검색용 함수니까 그러고 업스테이지 모델을 내서 따로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가 저희가 이제 외부에 있는 LLM 모델을 쓸 수도 있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프라이빗한 LLM 모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데이터들은 S3나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뭐 이런 데 갔잖아요. PDF나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PG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PGFX라는 그런 익스텐션을 제공해 드리면서 익스텐션을 통해서 손쉽게 그 S3 그 내부에 있던 다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 내에서 그거를 마치 자기 그 안에 있는 익스터널 데이터 형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저렇게 AIDB라는 어떤 자동으로 싱크를 해주는 함수를 제공해 드려서 네, 자기가 알아서 함수를 싱크를 하고 원래 이제 인베딩 모델도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해주는 림이라고 하죠. 도커 이미지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림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든 모델들은 저희가 다 한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PDF 파일을 어떤 그 파싱을 하고 추출을 하는 것도 저런 식으로 저희가 자동화된 풍션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사진 찍는데 그래서 네, 그 뭐 저라고 할 때 되게 파이썬으로 막 함수 올라가지고 복잡하게 짜야 되는데 사실 DBA 입장에서를 봤을 땐 DBA가 파이썬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 쉽지 않잖아요. 요새는 AI가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면 다 짜두긴 하는데 그래도 DBA는 DB를 쓰는 사람도 SQL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 SQL 레벨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품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제품도 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텍스트, PDF, 이미지, 정형, 미정 데이터를 다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OCR 같은 경우도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저렇게 이제 간단한 함수로 펑크로 제공을 해서 저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손쉽게 그냥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가져다가 바로 인베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모델들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내구의 라마 같은 거 띄워가 몰라바 같은 거 띄워서 공개 오픈소스용 모델들도 뭐 서빙이 할 수 있으면 다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미지를 더 벡터화 시키는 것도 이렇게 함수 한두 개 사용하면 손쉽게 벡터로 다 바꿔줄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근데 한 땀 한 땀을 하면 귀찮으니까 저렇게 전체 플로어를 자동화시키는 워크플로어를 위해서 어떤 함수를 또 제공해 주셔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즉시 바로 인베디까지 가서 어떤 날리지 테이블까지 만드는 그 과정을 자동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그 AIDB의 목적은 뭐냐면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파이썬, 하이브리드 서치를 제가 제공해 주면 그런 이제 함수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네, 뭐 다양한 모델 검색도 됩니다. 뭐 이신걸과 더신걸을 같을 때, 네, 어떤 특별한 데이터에 뭐 얘는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 태깅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어떤 저는 자동화된 함수를 통해서 네,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존에는 전통적인 레그 방식이 저렇게 SS3라는 걸 파이썬을 할당하다 짜가지고 외부 IP 통해서 파이콘 갔다 왔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메타데이터를 PC에 넣는 거. 네, 소름 깜빡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전통적인 방식이면 저희가 제공해 드린 거는 결국에는 그냥 포스트그레스 안에서 모든 AI 작업들을 자동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안에서 데이터도 갖고 오고 SQL을 사용해서 그 함수를 통해서 인베딩도 하고 네, 벡터를 만들고 다시 DB에 저장하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요새 그 핫한 서버링 AI라고 해서 데이터가 나한테 있어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데이터의 권한을 우리가 갖는 그 피지 안에서 데이터가 안 나가고 우리가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발명왕이 대충 쓰나방인데 발표를 자주 해보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면 네, 저희들 그 포스트그레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포스트그레스의 상용 버전을 개발하고 포스트그레스 커뮤니티의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사는 보스톤에 있고요. 한국 지사는 생긴지는 한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한국 지사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는 이제 포스트그레스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맞긴 하지만 약간 좀 틀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 제품군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어, 네. 마이크를 꺼셔가지고 관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까지만 마무리하고 진짜 꺼지네. 저희가 그 포스트그레스가 있어요. 저희가 이파스라고 얘기하는 그 오라클 펀벨러를 갖고 있는 포스트그레스 상용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뭐 오라클에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많이 사용하시고 특히 또 요새는 많이 그 SQL 서버에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네, 많이 문의가 오세요. SQL 서버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라이트 부하를 확장할 수 있는 고가용성의 이제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 포스트그레스 디스트리뷰션 PGD라는 제품이 있고요.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어, 오라클의 RAC 같진 않지만 그 라이트 부하를 여러 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 플랫폼에 되게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도 이제 그 PG 베이스의 오픈 소스였다. 그리플러 위안을 가지고 만든 제품인 웨어하우스 PG라는 데이터 그 DW 전문 솔루션이 있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DW가 메인이긴 하지만 OLTP도 어느 정도 받아줍니다. 네.
그런 이제 다른 뒷더구리 작품하고의 좀 그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I 플랫폼이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벡터만 있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 아까 보여드렸고 그 AI 빌더라고 또 따로 있고요. 또 에이전트 스튜디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델도 자체적으로 서빙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 모든 거를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매니저 같은 제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요. 아, 이거나. 네, 뭐 이거는 뭐 어, 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버전 DB 같은 걸 쓰면 네, 어떤 그 제품에 락인이 되는 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비용 때문에라도 대부분 이제 오픈 소스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또 오픈 소스를 쓰기에는 약간 뭐 고안의 허리라든가 지원에 대한 이런 좀 부분들이 좀 민감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 바닐라 오픈 소스 그냥을 써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네, 저희 같은 회사의 제품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이파스라는 설정인데 기본적으로 그 커뮤니티 버전의 포스트그레스와 비슷합니다. 왜냐면 그 코드 베이스로 해서 개발이 된 거고요. 그 위에 이제 개발 편리성을 위해서 오라클에 대한 호환성 같은 거는 좀 녹였어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는 네, 그렇게 95%의 호환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오라클에 좀 익숙해지셨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고강식대로 개발을 하셔도 특별히 무리 없이 돌아오는 네. 네, 그 설명을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를 너무 잘못해서 네, 점심 시간이라서 빨리 끝내 날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마이크 봐라.